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벽 마감한 국제유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은행이자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들을 살펴보면요. 산유국 간의 원유 감산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 저유가 지대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 또 오펙과 추가 감산 합의에 실패했다. 국제유가가 9% 안팎의 대폭락, 국제유가 대폭락, WTI 8.34%, 국제유가 10% 폭락, 다 폭락에 대한 기사들 시장의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장중엔 3% 이상 급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축소를 했어요. 그러나 변동성 확대 시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냉정함을 찾고 기회를 찾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020년도 각 은행별 그 예금 금리를 한번 보죠.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 1.4%, 국민은행 같은 경우 1.45%, 1.5%, 산업은행 1.6%. 자, 보시다시피 보통 지금 예금 금리가 1.5%에서 1.6% 이렇습니다.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기회 국제유가 폭락기회를 잘 노리면 우리가 최소 여기에 10배, 그러면 뭐 한 15% 정도가 되겠죠? 15% 수익이 거의 보장된다라고 천지인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다 망하지 않을 거고요. 또 유가라는 것이 늘 빠질 수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경기가 안 좋다고 계속 안 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또 상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자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를 투자자들은 항상 노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새벽에 마감한 WTI 같은 경우 41.05달러까지 빠졌었습니다. 장중에. 종가상으로 이제 41.28달러로 끝났는데 마이너스 10.07%까지 빠졌습니다. 뭐 엄청나죠.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2020년 올 초만 해도 65달러 있었던 원유 가격이 지금 40달러니까 거의 뭐 25불 가까이가 빠진 거잖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폭락 수준이.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오히려 천지는 이것을 기회로 삼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빠질 수 없는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계속 빠져서 뭐 30달러도 깨고 20달러에 머물고 있다. 셰일가스 회사들 1년 안에 다 줄도산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최소한 이 60달러에서 50달러 이 박스 구간은 다시 회귀할 수 있게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그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겠죠. 결국은 이것이 종료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제유가는 또 급반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했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더 빠지면 더 기회가 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급반등 나오는 것보다 더 빠지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회도 한번 같이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 국제유가의 차트를 좀 돌아보면요. 자, 보시다시피 한때는 100달러를 넘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 200달러 간다는 소리도 서슴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뭐 150달러는 뭐 기본이다 있다는 소리도 나왔고요. 자,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셰일가스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급락이 나와서 26불까지 폭락이 나왔습니다. 100불에서 26불 폭락 나온 거예요. 정말 생선 토막도 이렇게 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나와서 26불 났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20불 깨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습게도 또 급반등을 해버리죠. 자, 근데 이 급반등했던 시기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2월 달에 저점을 빵 찍고 6, 7월 달에 50불까지 올라옵니다. 불과 3, 4개월 만에 50불까지는 그냥 더블 간 거예요, 거의.
엄청나죠. 자, 그리고 찌글찌글찌글 거리면서 또 횡보하고 옆으로 찌글거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경기 좋아질 거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쏟아지면서 유가가 또 한바탕 급등을 했었는데 이 70불 때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100불 간다 그랬어요. 다시 100불. 100불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자, 이때 이 박스권에 갇혔을 때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 70불에 박스에 갇혀가지고 65불, 70불 왔다 갔다 거릴 때 곧 80불 넘고 100불도 갈 수 있다. 이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급락을 쭉 만들어내고요. 자, 그리고 42불 때 찍고 또 급반등 나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2019년 이 박스의 하단을 깨고 다시 저점을 또 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급락이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급락이 진행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분할 매집 전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품 가지고 우리가 매집을 할 거냐? 자, ETF 상품 중에서는 이 코덱스 WTI 원유 선물과 연동되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261220 코드 번호 잘 보시고요. ETF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좀 지저분하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더 지저분합니다. 급등락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거 원유 선물보다는 이 코덱스 원유 선물이 훨씬 더 좀 그 밀접도가 높다고 봐요. 운영을 좀 더 잘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얘도 뭐 급등 나가는 모습들 엄청나죠. 자, 이번에 이 저점도 또 깨고 내려오겠죠. 분명히 그 월요일장 반영이 또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 어떤 가격? 이 WTI 가격. 왜냐하면 WTI하고 결국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WTI 가격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차트를 보지 마시고 WTI가 월요일장부터 이제 현재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집 들어갈 텐데, 자, 이 40일 때 여기 있죠. 자, 그러다가 급반등해서 이 자리 다시 안 오고 계속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결국 50불 넘어갈 땐 또 차익실을 해서 이익을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여기에서 50불만 가도 은행이다 10배 이상 수익 나오죠. 그다음 보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빠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는 결국 마지노선은 이 26불짜리까지 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반등할 거라고 보고 2차 매집 자리는 개인적으로 35불대를 보고 있습니다. 35불대를 보고 이 WTI 원유 선물의 코덱스 이 상품을 2차 매집을 또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계획은.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의 또 매도 세력이 결탁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 30불도 깼다. 30불 왔다. 그러면 이 상품이 아닌 레버러지 상품 중에 ETN 상품이 있습니다. 자, 신한 레버러지 WTI 원유 선물인데요. 자, 이 ETN 상품 코드 번호는 5000199번입니다. 얘를 3차 매집을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얘가 레버러지 상품이기 때문에 오를 때도 2배로 오르지만 빠질 때 2배로 빠집니다. 근데 오를 때 2배로 오르는 것보다 무서운 게 빠질 때 2배로 빠지는 게 더 무서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30불이 왔다, 30불이 깨졌다 그러면 기존의 ETF 상품이 아닌 이 신한 레버러지 ETN 상품으로 3차 매집을 할 거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까지 만약에 매집이 됐다. 그러면 정말 수익 대박 나는 거죠. 얘는 레버러지 상품이기 때문에 30불대에서 또 30불 이하에서 매집이 됐다 그러면 50불까지 회귀했을 때 레버러지면 얼마예요? 30불에서 50불 가면 장난 아닙니다. 은행이자 10배? 웃기죠? 30배, 40배 수익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 레버러지 상품은 빠질 때 이 폭이 커서 30불 때까지는 레버러지 상품을 기다릴 거고 기본적으로 월요일장부터 1차, 2차로 매집하려고 하는 그 상품은 개인적으로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관련 상품을 매집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천지인 개인적인 전략이고요. 여러분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천진이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본인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우지수 차트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아주 폭락이 나왔다가 다행스럽게도 장 후반에 꼬리 달면서 급반등이 나와서 쌍바닥 형태가 일단은 짧은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낙폭을 좀 줄였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짧은 쌍바닥 바닥 오니까 저가매수 유입되면서 짧은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KH바테 역시 대단하네요. 다시 또 일부 기간에 입질 매수 들어오면서 급반등을 또 만들어냈습니다만, 자, 이 상단까지 노리지 마시고 차익 실현해서 또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욕심을 줄이고 지금은 자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반등 왔을 때 매도해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자, 급락 나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반등이 약하죠. 다른 종목보다도 생각보다는 좀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만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빨리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대기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MCX 마찬가지로 급락 나왔다가 일정 부분 반등 돌리는데 다시 또 얼마든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빠질 수 있고 지금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바닥을 깰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자,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급반등 나왔습니다만 찌글거리고 있죠. 다시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의 아주 적극적인 매수 아니면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쌍바닥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 수급주 마찬가지로 솔브렌 올라와서 역시 매도 자리 한번 줬죠. 자, 지금 옆으로 또 찌글거리고 있는데 수급이 좀 더 개선돼야 됩니다. 관망함이 좀 필요해요. 자, 사이버 결제 바로 반등 나왔다가 일부 매도 나오면서 기관 매도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급락이 또 진행했다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거나 멈추지 않으면 한 번 더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노바이러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역시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계속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관여하니까 반등이 또 나왔는데 이 자리까지 바로 보지 마시고 수익 실현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바닥 자리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고요. 자, 삼성 SDI 급락 나는데 역시 붙이죠.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장악되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붙이는데 개인들이 좀 입질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또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바닥 작업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걸 봐야 돼요. 자, LG화학 마찬가지로 역시 전기차 관련들이 좀 강했습니다. 급반등 나오고 옆으로 또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다시 바닥 확인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자, 일지머티리얼스도 반등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지난번 설명했듯이 이 자리에 오면 흔들린다 그랬죠. 자, 흔들리고 다시 빠져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망하는 게 좋아요. 자, 에코프로 BM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상단까지 보지 마시라 그랬죠. 반등 나오니까 다시 또 되밀립니다. 특히 개인이 수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다만 전기차 관련들이 다 무너지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계속해서 트레이딩 기회를 주느냐 이렇게 함께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매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은. 그 지난주에 설명했던 종목들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 바닥 작업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주의해서 하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WTI와 연관되어 있는 ETF 상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공부 좀 해보시고 특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상품 시장에서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